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의와 인내의 씨앗을 심어 말년에 평온이라는 열매를 수확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방탕과 기만의 씨앗을 심어 독이 든 열매를 스스로 삼키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할 마천수라는 사내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마천수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 수려한 외모와 수완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한영자의 피눈물 가득한 세월이었습니다. 마천수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순간도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며 살림을 차리기 일쑤였고, 집안의 가구와 전세금까지 빼돌려 내연녀들에게 바치는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자는 어린 자식들의 눈망울을 보며 그 모진 수모와 가슴에 박히는 대못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큰딸이 급성 장폐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날, 영자는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천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천수는 내연녀의 환갑 선물로 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기 위해 집안의 비상금과 폐물을 몽땅 훔쳐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영자를 외면한 채 그는 내연녀와 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내의 절규를 돈 밝히는 년의 바가지로 치부했습니다. 자식들이 겨우 머리를 뉘우던 단칸방의 전세 보증금마저 천수의 탐욕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불효시 같은 내연녀가 서울에 카페를 차려달라고 조르자 천수는 영자의 도장을 위조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을 들고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영자와 어린 자식들은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아 이웃들의 동정 어린 쌀 바가지를 얻어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 후 천수를 마주한 영자는 목소리를 죽이며 간신히 뱉어낸다. 당신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야지요. 어떻게 사람이 이리도 모질고 독합니까? 코웃음을 치며 구두 끝으로 바닥을 툭툭 찬다. 천수는 영자의 턱을 억세게 잡아 올리며 비열하게 속삭인다. 독해! 야, 진짜 독한 게 뭔지 보여줘!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 새끼들 학비까지 다 끊어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냐? 억울하면 이혼하자고 법원에 가든가! 근데 너 나 없으면 굶어 죽잖아! 안 그래? 영자는 눈물이 고인 눈을 부릅뜨고 천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천수는 손을 털며 귀찮다는 듯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리고 동네 잔칫날, 천수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내연녀를 옆자리에 앉히고 고기를 먹여주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영자가 가가가 조용히 집으로 가자고 붙잡자 천수는 동네 사람들이 바보는 앞에서 영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영자를 가리켜 말한다. 이 여자는 우리 집 씨바지자 식모니 신경들 쓰지 마라! 말하며 아내의 인격을 바닥까지 짓밟고 비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자를 보며 미련, 저런 미련퉁이가 없다며 혀를 찼지만 영자는 그저 속으로 사귀며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노년의 지혜라는 것은 때론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재련되는 법이니까요.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천수에게도 황혼이 찾아왔고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젊음과 돈,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불나방 같은 여자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가혹한 천벌이었습니다. 뇌졸중, 즉 중풍이 그의 몸을 덮친 것입니다.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마천수.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그토록 그에게 아양을 떨던 내연녀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홀로 남겨진 천수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은 자신이 평생을 모질게 구박하고 버려두었던 아내 한영자였습니다. 천수는 휠체어 바퀴를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겨우 굴리며 영자의 집 문 앞에서 숨을 헐떡인다. 영자야, 영자야, 안에 있나?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열고 나와 휠체어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천수를 내려다본다. 눈빛에는 일순간 분노가 스치지만 이내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며 인자하고 가련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아이고, 영감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서 돌아왔소. 천수는 마비된 오른손을 덜덜 떨며 영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고 애쓴다. 내가 갈 곳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이 없다고 나가라 하고 그것들도 다 내 돈만 챙겨서 도망갔어. 영자야, 너가 나 안 거두어주면 나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다. 영자는 천수의 더러워진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짐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한다. 걱정 마요. 영감 그래도 내가 당신 조강지처인데 천하의 불효 자식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 안 버려요. 잘 오셨소. 그동안 고생 많았을 테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시오. 동네 사람들은 또다시 수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러고도 남편이라고 받아주는 한영자는 천사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영자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은 이미 슬픔을 넘어선 무서운 결착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처 입은 맹수가 몸을 웅크리는 것은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실하게 숨통을 끊기 위함입니다. 영자의 지혜는 결코 감정적인 폭발로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얕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완벽하며 남편이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설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의 극진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천수의 마비된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을 쑤어 직접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길세라 2시간마다 무거운 천수의 몸을 돌려 누여주었고 천수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불을 적셔도 한 번의 찌푸림 없이 웃으며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천수는 감격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조강지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이러한 지극한 정성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천수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영자의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안심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니까요. 천수는 침을 흘리며 간신히 발음을 뱉어낸다. 영자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 같은 사람을 두고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 대가리를 돌로 치고 싶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자는 천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목소리를 한없이 낮추어 다정하게 말한다. 영감,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해서 뭐해요. 이제 다 부질없는 일인 것을 당신이 이렇게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요.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그저 몸 추스를 생각만 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당신 다시 걷게 만들 테니까. 천수는 영자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 내가 꼭 나아서 남은 인생은 너한테 속죄하며 살마. 그런데 영자야, 내 병원비랑 약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고생을 하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영자는 잠시 슬픈 기색을 지으며 한숨을 크게 쉰다. 에휴,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에요. 자식들도 제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고 영감 치료비에 특효약이라는 것들은 다 비급여라 돈이 수백만 원씩 깨지는데 내 통장도 벌써 바닥이 났어요. 그렇다고 당신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고 잠이 안 와요. 영감. 천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연다. 영자야,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게 하나 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지고 있던 건데 저기 충청도 시골에 내 명의로 된 선산 밑자락 땅이 좀 있어. 그거 아주 오래전에 사둔 건데 지금은 개발 소문도 돌고 해서 팔면 제법 돈이 될 거야. 영자는 가슴 속에서 쾌재를 부르지만 표정은 오히려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친다. 아이고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그 땅은 영감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온 마지막 자존심이자 재산인데 그걸 팔다니요? 안 돼요. 나는 고생해도 되니까 그 땅은 손대지 마세요. 천수는 더욱 다급해져서 영자의 손을 낚아채듯 잡는다. 아니야. 조상이 무슨 소용이고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 팔아서 내 치료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너 고생 안 하게 좋은 집이라도 한 채 사자. 영자야, 내가 위임장 써둘 테니까 내가 알아서 그 땅 좀 처분해다오. 응? 제발 부탁이다. 영자는 망설이는 척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천수를 바라본다. 영감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럼 내가 알아보긴 할게요. 오직 당신 건강 회복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천수는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쉰다. 그래 고맙다. 영자야,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마천수는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판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리석은 사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상대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해 스스로를 옥죄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그물을 짜는 것입니다. 영자는 즉시 고향 후배이자 신용할 수 있는 부동산 업자인 김창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의 집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남편 마천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김창식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식은 영자가 처한 상황을 오랜 세월 지켜보며 천수의 만행에 분노해왔던 인물이었기에 영자의 계획을 듣고 기꺼이 돕기로 자원한 상태였습니다. 천수의 시골 땅은 최근 인근의 국도 확장 공사와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치솟고 있는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창식은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누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마천수 영감탱이 명의로 된 충청도 땅 말입니다. 지금 매수하겠다는 제3자가 아주 급하게 구하고 있어서 시세보다 오히려 더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서류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만 확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금 쏘겠답니다. 영자는 창식이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장씨가 고맙다. 이 일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특히 그 인간 귀에 들어가거나 자식들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져. 내 명의로 바로 돌리면 나중에 증여세니 뭐니 복잡하고 꼬리가 밟히니까 처분 신탁을 통해서 제3자에게 바로 매각하는 걸로 진행해줘. 그리고 매매 대금은 내가 미리 말해둔 내 개인 비밀 계좌로 전액 입금되도록 해라. 창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걱정 마십시오, 누님. 제 손에서 완벽하게 세탁해서 형님 계좌로 꽂아 넣을 테니까요. 그런데 영감탱이가 의심하진 않겠습니까? 도장 찍을 때 눈치채면 어쩌려고요? 영자는 단호하고 차가운 어조로 말한다. 의심. 지금 그 인간은 눈앞에 시퍼런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나만 쳐다보고 있다. 내가 약 주면 약 먹고 밥 주면 밥 먹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욕망이 눈을 가린 개지. 걱정 말고 서류만 완벽하게 해라.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천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땅 매매에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천수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천수의 눈은 오직 치료비와 생존이라는 글자에만 멀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내가 정작 자신이 가장 신뢰한다고 착각한 아내의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쥐어주는 영자의 손길을 부드럽게 하며 영감,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장식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좋은 가격에 빨리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이거 정리되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좋은 약도 마음껏 먹읍시다. 천수는 손을 가늘게 떨며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보며 안도하며 그래 이제 나 살 수 있는 거지. 영자야 고맙다. 내 전 재산 너한테 다 맡긴다.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영자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재빨리 챙기며 천수의 손을 다정하게 문지른다. 그럼요. 영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려낸 건데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 말고 푹 자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마천수의 인생을 지탱하던 마지막 썩은 동화줄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가짜 천사의 미소는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천수가 잠들자 영자는 거실로 나와 창식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천수의 마지막 자산이었던 땅은 완전히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영자의 비밀 계좌에는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천수의 피눈물이 아니라 영자가 바친 수십 년 세월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자
연금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영자의 행동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천수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미리 수소문해 둔 가장 외지고 환경이 열악한 시골의 어느 야산 밑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운영되며 간병인 한 명이 수십 명의 치매 및 중풍 환자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말 그대로 인생의 막막한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수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그곳으로 직행했습니다. 천수는 좋은 병원으로 가는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시골 풍경과 험한 산길을 보며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영자야, 여기 어디냐? 서울 대형병원 간다며며. 왜 이렇게 산골짜기로 들어가냐? 기분이 이상하다. 영자는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요양원 어두운 복도로 들어선다. 더 이상 부드러운 목소리는 없다. 영감,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여생을 보낼 아주 특별한 치유센터요. 공기 좋고 인적 드문 곳이니 당신한테 딱 맞지 않겠소? 천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방 안을 둘러보고 경악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병원이라고? 이 비참한 구석탱이가 영자야, 나 속인 거냐? 내 땅 판 돈은 어디 가고 나를 이런 지옥 구덩이에 쳐넣는 거야? 영자는 천수의 휠체어 앞에 차갑게 서서 침착하게 가방을 연다.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천수의 마비된 무릎 위에 던지듯 내려놓는다. 영감, 목소리 높이지 마요. 당신 기운 빼봤자 여기선 아무도 당신 안 도와줘. 자, 이거나 똑바로 봐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류니까. 천수는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서류를 펼치려 버둥거린다. 서류 표지에 적힌 대리인 매각 확인서와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고 눈이 뒤집힐 듯 놀라며 이혼? 땅 매각 전액 입금. 한영자, 너 내 돈 다 빼돌리고 이혼하겠다는 거냐? 이 독한 것,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영자는 천수의 앞으로 바짝 다가와 허리를 숙여 천수의 눈을 똑바로 쏘아본다.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다. 독한 년, 마천수.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당신이 젊은 시절 바람 피우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내가 집달리한테 쫓겨나 자식들 데리고 단칸방에서 피눈물 흘릴 때, 당신은 어디서 어떤 년들이랑 돈을 뿌리고 다녔어?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이 심은 죄악을 이제야 거두는 것뿐이야. 인과응보라는 말, 당신 같은 무식한 인간도 들어는 봤겠지? 천수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듯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지른다. 야, 이 쓰레기 같은 거사. 내 땅 돌려내. 내 돈 돌려내라고. 내 명의로 된 땅이잖아. 이거 사기야. 법대로 해. 경찰 불러. 영자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친다. 법대로? 영감, 당신이 제 발로 인감도장 찍고 위임장 넘겨준 서류야. 창식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제3자 매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어. 법적으로 그 땅은 이제 당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 땅이야.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은 내 계좌로 정당하게 들어왔고, 당신이 내게 준 수십 년간의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전액 청구 완료되었어.
억울해? 억울하면 걸어서 법원에 가보시든가. 아, 맞다. 당신 걷지도 못하지? 천수는 절망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린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영자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나 여기 두고 가면 나 진짜 죽어. 간병인들이 나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나 데리고 가다오. 내 전 재산 다 가져도 좋으니 제발 나 굶겨 죽이지는 마.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고쳐매며 요양원 문을 나선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다. 마천수,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요. 여기서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해내며 살아가시오. 여기 요양원 비용은 3개월치 기본만 넣어놨으니 그 다음부턴 알아서 살아남아봐.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물은 오늘로 완전히 청소 끝났다. 잘 사시오. 전 남편. 영자는 차갑게 뒤돌아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마천수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요양원을 벗어나 산길을 내려오는 영자의 얼굴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마침내 치워버린 한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자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선글라스를 쓰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깊고 시원한 숨을 내쉰다. 후, 하늘이 참 맑기도 하네. 내 나이 68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자식들아, 엄마 숙제 다 끝냈다. 이제 엄마는 나를 위해서만 살련다. 그 후 마천수는 그 열악한 요양원에서 정부 보조 환자로 전락하여 제대로 된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업보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비참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면 한영자는 남편의 마지막 땅을 매각한 대금으로 자신만의 작은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영자가 남편을 버렸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인내한 한 여성이 보여준 가장 지혜롭고도 단호한 삶의 결단에 묵묵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인내가 아닙니다. 악을 끊어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칼을 들 줄 아는 결단력.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드라마가 아닐까요? 영자의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한 끝은 있으되 악한 끝은 반드시 파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